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성환입니다. 이번 학기 저와 같이 재무관리를 공부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기쁩니다. 어, 강의 시작 전에 재무관리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재무관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재무관리 보시면 재무활동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는 그 기본적인 모든 의사결정들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밸런스 시트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밸런스 시트 존재하고, 이쪽이 자산, 이쪽이 부채, 자본이라고 했습니까? 기업 가치는 요 자산이라는 요걸 이제 기업 가치라고 친다면, V를 부채, 그다음에 자본, 그래서 요게 이제 기업의 이제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채권자 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극대화할 수 있고, 이제 자기 자본도 이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이 요 V를 가장 높이 만드냐, 이것을 이제 배우는 그 과목이 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본 조달, 투자, 위험 관리의 영역을 얘기한다는데, 저하고 이제 본문에서 좀 공부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자산을 활용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제 창출하고 있습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이제 그런 현금 흐름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미래의 현금 흐름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리스크 대비. 그래서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 기업의 가치도 같이 증가하는, 얘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 리스크가 감소하면 기업의 가치도 증가하고, 리스크가 증가하면 기업 가치는 감소하는, 이런 리스크는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역의 관계가 있고 양의 관계가 있고 정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현금 흐름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 투자, 위험 관리 영역인데, 자본 조달, 투자, 위험 관리면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자산을 구입하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의사결정, 어떤 자산을 구입해야 될까라는 의사결정을 배우는 거고, 이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 자금 조달은 크게 채권자한테 조달하느냐, 주주한테 조달하느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누구한테 얼마큼을 조달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위험 관리는 전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외부 위험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좀 필요합니다. 단기 유동성 관리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이자율 관리,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재무 관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재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재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CFO, 최고 이제 재무 의사결정 임원이 하는 활동이고, 그다음에 투자론, 이게 일반적인 이제 재무 관리 부분이고, 나아가서 이제 파생 상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업 재무 쪽은 주로 이제 자본 조달, 그다음에 이제 투자 관련된 영역을 공부하고, 투자로는 투자지만 사실은 위험 쪽에 많이 치우쳐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전체 우리가 재무관리라는 본 강좌에서 배울 부분들입니다. 재무관리가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은 전국의 모든 경영학과에서는 재무관리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재무관리는 경영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이제 개설되어 있고, 대체로 2학년 때, 2학년 1학기거나 좀 늦은 학교들은 2학년 2학기 때 이제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재무관리를 이제 한 학기의 과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재무관리를 두 학기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할 강좌는 한 두 학기 정도의 재무관리라고 생각해서, 재무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 지식들을 다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 재무관리가 좀 포함된 시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이제 공인인계사 2차 시험에 별도의 재무관리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도 있고, 이제 경영지도사 2차 과목도 있고, 투자자산 운용사,
금융투자 분석사 같이 이제 전문적인 투자, 이제 증권 관련된 금융자격증에도 재무관리가 꼭 기본이 되는 이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과정을 학습하신다면 이렇게 향후에 이러한 이제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재무관리 학습 내용 한번 볼까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입니다. 첫 번째는 화폐 시간 가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라는 거는 영속적인 기업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화폐 가치와 100년 후의 화폐 가치, 예를 들어 현재 1만 원과 100년 후에 1만 원이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의 시점에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는 재무 관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본예산인데 자본예산은 말이 자본예산이고 이걸 영어로 하면 캐피탈 버지팅입니다. 기업에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투자 타당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투자 타당성은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위험과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이 두 부분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죠. 기업의 가치는 캐시플로우하고 리스크인데 이것의 미래에 존재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각각에 해당하는 기간의 리스크로 할인해가지고 합해서 나온 현재 가치가 바로 이 기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2번이랑 3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본 조달은 아까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재무 상태표가 있으면 요 자산은 어떤 투자를 하냐라고 이제 결정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부채가 있고 이제 자기 자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우리가 이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부채로 조달할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배우고,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채나 자본을 조달함에 있어서 이제 부작용이 가장 덜 나면서 기업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MM 이론이라는 것을 좀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옵션 가격 결정 및 응용은 선물 옵션의 실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재무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쓸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전환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증권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사채에다가 부채에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됐습니다. 그럼 전환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재무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러면은 사채의 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현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환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옵션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에 따라서 달라지고 전환될 때 얻어질 수 있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옵션의 가격 결정 모형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선물 역시 선물이라는 것이 어떤 계약을 통해서 미래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교환하는 건데, 이런 교환했을 때 이 선물의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고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 활동에서 위험 관리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국제재무관리라고 그다음에 M&A는 좀 재무관리의 스페셜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이 5번까지는 국내에서 어떤 특정한 나라 안에서만 이제 기업 활동을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국제재무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과의 거래, 다국적 기업 이런 것들을 가정하기 때문에 환위험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M&A는 이제 재무관리의 한 부분으로서 이것도 스페셜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도대체 얼마를 주고 인수합병해야 되는지, 인수합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재무 입장에서 알아보는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보시죠. 그래서 본 강의 구성은 이제 1번은 재무관리 기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무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재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할인율, 차익거래. 지금 이런 재무관리 기초는 재무관리를 이해하기 위한 툴을 공부하시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랑 같이 이 부분들을 공부하실 텐데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제대로 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본예산은 화폐 시간 가치, 그다음에 투자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주식이랑 채권을 어떻게 가치 평가하는지 이렇게 배워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험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과거에 평균 분산 모델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평균 분산 모델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CAPM이라고 해서 실제로 위험을 측정하는 그 방법을 이제 이론을 통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자본 조달도 이제 정보에 따른 효율적 자본시장, 그러니까 얼마나 정보가 빨리빨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이제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다, 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MM의 뭐 자본구조 이론, 최적 자본구조를 찾는 방법, 그다음에 이 자본구조 이론의 최신 동향들, 주주의 환원 정책, 예를 들어 배당 정책이나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정책,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기업 전체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 조정 현가법들도 같이 배워볼 토픽입니다. 옵션은 제일 중요한 게 옵션의 가격결정 모형입니다. 이항 모형이라고 이제 단순한 모형도 있고 조금 더 세련되고 이론적으로 탄탄한 블랙시홀드 모형도 같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옵션을 응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해지하고 실물 옵션을 통해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배워볼 예정입니다. 장단기 자본 조달 역시도 부채로 조달하고 리스로 조달하고 운전자본, 단기자본 자본 이건 유동성 관리하는 거죠. 유동성 관리, 장기 자본 조달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A, 선물 및 선도 거래, 이제 국제 재무 관리, 수합 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재무 관리 강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을 설명드리고 이론에 맞춰서 기본 예제와 문제 풀이하고 한 단원이 끝날 때쯤에 연습 문제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연습 문제 중에는 가끔씩 이제 심화 문제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유용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좀 깊이 있게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 공부 방법. 학생들이 제가 이제 가르쳐 본 결과 경영학과에서 이제 재무관리가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잘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이론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모든 이론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뼈대가 되는 이론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강의를 들은 당일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습은 제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습을 한다고 그게 소득이 좀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습 대신 복습 위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무관리,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는 재무관리 공부하다 보면은 수식이 많고 증명도 많습니다. 이걸 눈으로만 공부하시면 실제 이제 계산 문제에서 이제 당황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공식을 유도해보고 직접 손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계산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개념은 이해했더라도 계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해한 개념이 정확하게 올바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재무관리가 굉장히 쉬운 과목이 되고 재무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시는 바를 쉽게 잘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